자, 동그라미 7번. 좀 여러분들 계속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여기가 시간이 덜 걸려요. 매니메이션 입력이. 보시면 아시겠 자동으로 끊어주니까 분개를 몇 개를. 자, 지금 일단 제품을 부가가치세 포함에 팔았으니까 일단 10% 과세 매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류는 여기 신용카드니까 우리가 카드 과세 매출이 되겠죠? 매출 쪽에. 그래서 매출 쪽에 카과 이게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카과, 현과, 건별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신용카드나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이나 영수증 받아보시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숫자로 여러분들 받으실 거야 아마. 그 논리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넣으면 쪼개지는 애죠. 그래서 여기다가 660만 원 입력하면 쪼갤 거예요 컴퓨터가. 되셨죠? 이렇게 쪼개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뭐냐. 우리가 이쪽 코드는 판매하거나 구매한 거래처를 거는 거니까 지금 최민호를 걸어야지 BC카드를 거시면 안 되죠. 그거 좀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블럭 쳐지잖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떤 카드니 이런 걸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블럭 쳐져 있죠, 이렇게. 그럼 F2번 습관적으로요. 그래서 여기 BC카드인데 가끔씩 여러분들 카드가 이상한 카드 뜰 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유형이 잘못된 거 일반적으로요. 내가 매출인데 매입으로 걸면 또 매입 카드밖에 안 뜨거든요. 아시죠? 그것이 유념하시고. 그래서 BC카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분계 유형이 세 가지가 가능해요. 세 가지. 일단 첫 번째 혼합은 무조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액 외상 매출금이죠. 신용카드가 외상이니까 제품을 전액 외상으로 판 거니까요. 외상도 되고 카드 거래 유형이니까 카드도 돼요. 알죠? 되는데 여러분들 혼합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 카드 쪽은요. 제가 혼합으로 걸어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혼합으로 걸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외상 매출금 잡으실 거잖아요. 제품 팔았으니까. 보이세요? 외상 매출금에 최민호 걸려 있는 거? 그죠? 우리 채권은 지금 판매한 거래처는 최민호가 맞지만, 판매한 거래처는 최민호가 맞지만, 내가 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죠? BC카드 회사한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카드 거래 유형인데 혼합 걸면은 컴퓨터가 여기 위에 있는 거래처를 걸어버려요. 채권 채무를요. 알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여기 카드 거래면 분계 유형을 카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카드를 걸게 되면 컴퓨터가 채권 채무를 알아서 카드 회사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카드 걸면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 또 왜 미수금으로 세팅돼 있냐? 이렇게 잡아주죠. 이렇게 BC카드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거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줘요. 그렇죠? 지금 저자분이 세팅을 좀 잘 못 해놓으셨나 봐요. 실제 나중에 카드로 하게 되면은요, 매출 쪽은 외상 매출금이고 매입 쪽은 미지급금을 세팅해 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미수금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외상 매출금이죠,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은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카드 거시면. 알죠? 그래서 가급적 카드 거래 유형이면 카드 거시라는 애가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카드 거래 유형 가급적 카드 거시길 추천. 자, 됐고요. 자, 이제는 동그라미 8번. 이제 여러분 시간 좀 줄이시는 것 같으니까 시간 3분만 드릴게요. 원래 이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동그라미 8번 시간 3분.
자, 보시죠. 동그라미 8번. 자, 여기 제품을 부가가치세 포함해 팔았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10% 과세 매출이고요. 조심하실 게 요거 보고 이제 여기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여기까지만 보면 증빙이 없는 거죠. 증빙이 없는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이니까 현과가 돼. 매출 쪽에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자, 그리고 전액 현금 이적이 현금 판매니까 그래서 전액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거셔도 되고 혼합 거셔도 되고요. 그래서 2월 5일자 현과. 그다음 얘도 현과니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 입력하면 쪼개겠죠. 네, 거리처 셈. 네, 분계 유형은 뭐 전 현금으로 했는데 혼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뭐 딱히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여러분들 어려우신 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연습한 거 좀 이거 키보드 두드리시는 거에 좀 익숙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자, 이제 6번인데 6번은 별표예요. 6번이 좀 살짝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6번은 별표고요. 시간은 4분 드릴게요. 아래 화살표, 아래 화살표. 안 빠지네? 이거 외상으로 걸어서 그래요. 혼합 거셔야 넘어가요. 혼합? 3번? 그렇죠. 아래 화살표. 유형 뭐예요? 2월 15일? 왜 안 내려가는 분기유형 현금으로 있잖아요. 그럼 안 내려가요. 현금이 아니죠, 지금.
그 아래 화살표. 응?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2월 1일자 문제에서 2월 1일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2월 1일자니까 2월 15일자 안 가셔야 돼요.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몇 번 가시네. 2월 1일자 문제예요, 여러분들. 알죠? 2월 15일자 안 가셔도 돼요. 네. 자, 요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유형은 수출이죠. 여기 제품을 수출했어요. 직수출은 그냥 직접 수출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 자, 근데 우리가 어저께 그 공급 시기 했었죠. 공급 시기. 공급 시기가 원칙이 선적일. 맞죠? 그래서 원칙이 선적일에 환율 쓴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예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예, 환전한 금액. 맞죠? 그래서 요거는 2월 1일자 환율 쓰셔야지 2월 15일자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월 12일자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고요. 내가 10,000달러 수출했으니까 이 두 개 곱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럼 일단 유형, 여기다 2월 1일자. 유형은 수출. 자, 공급가액은 1,200만 원이죠. 10,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시면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썸.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블럭 쳐져 있죠. 그럼 왜 영세율인지 걸어야 되니까 F2번 또는 클릭. 네, 그럼 얘는 직수출이죠, 여러분들. 직수출. 여기까지는 되세요? 자,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일단 수출 신고번호 없으니까 무시하고 이게 어려운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요. 요놈 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금은 전액 2월 15일 날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2주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전액 외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게 중요해요, 여기. 2월 15일자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이다. 이거 있잖아요. 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몇 월 며칠이에요?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입장에서 2주 뒤 환율을 몰라요. 여러분 줬는데요? 네, 낚시죠. 왜 낚시냐면 2월 1일자 입장에선 절대 예, 환율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알죠? 이게 낚시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환 차익 같은 거 걸리면 이게 2월 15일자야 돼요. 2월 15일자. 그럼 2월 15일자면 이때는 우리가 외환 차익이 발생하죠. 그죠? 근데 2월 1일자 입장에서는 그냥 2월 15일날 받기로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낚시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문제 못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낚시에 안 당하니까 2월 15일자를 막 주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 문제 냈었고. 알죠?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예. 맞춤 궁예죠, 여러분. 거의. 신급이죠, 신급.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2주 뒤에 그냥 제품을 외상으로 판 거예요. 2주 뒤에 받기로 하고. 좀 전액 외상 매출금 2월 1일자 입장에서 전액 제품을 외상으로 판 거예요. 2월 1일자 환율로. 되셨죠? 그래서 전액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예, 분계 유형이 뭐 외상 또는 혼합인데 예, 아무튼 1,300만 원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좀 유념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쉬운 애들은 그러니까 쉽게 나와 대부분 쉽게도 나오는 이런 애들 꼭 한두 문제 껴 있어요. 맞죠? 그럼 그런 애들은 꼭 유의하셔야 될 사항을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페이지 있죠? 자, 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있는데요. 얘 무조건 한 문제 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여러분들. 얘 무조건 한 문제 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간은 드리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시간은 제가 그 7분 드릴게요, 7분. 여기가 워낙 중요하니까 3번은 별표. 거의 별표 한 10개예요. 10개 치지 마시고
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회 나와요, 매회. 동그라미 3번이요. 진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시간은 7분 드릴게요, 7분. 너무 중요해가지고. 일단 교재 45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회계 처리가 핵심이거든, 회계 처리. 그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그 유형자산, 감가상각자산 처분하는 거 있죠? 그거랑 연관이 좀 있어요. 그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 갑자기 매입 쪽으로 하셨어요. 힌트를 드리면 그 감가상각자산 처분하는 분께처럼 끊으시면 돼요. 오? 이 문제가 아마 지금 제품 판 게 아닐 거예요. 감가상각자산 처분한 걸 거예요.
여기 생각하시는데 의의를 두세요, 여러분들. 원래 처음 하실 때 여기 많이 틀리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보시죠, 여러분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왜 어렵냐면은요, 그 매출 쪽은 대부분 제품 매출로 내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우리가 차량 운반고를 팔아서 그래요. 보시면은요. 자, 일단 여기 부가가치세 별도의 매각이니까 10% 과세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매출 쪽에 과세 유형이에요.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 네, 되세요? 일단 여기까지는 세금 계산서 여러분들 과세 예. 가서 꼭 유형 외워주세요. 그래서 1월 19일자에 유형은 매출 쪽에 과세 유형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 과세 유형이니까 매출 쪽이니까 공급가액은 매출한 금액이 되겠죠. 그럼 금액이 거기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1,300만 원. 보이시죠? 여기 1,300만 원이요. 저희 1,300만 원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거래처가 대한모터스. 자, 그다음에 전자가 맞죠? 여기까지는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은 이거 분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게 메인 매출표에 바로 입력을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분개를 끊어 이렇게 분개 끊겠죠. 일단 우리가 지금 얘 차량 운반구 지금 팔았잖아요. 그죠? 차량 운반구 팔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자산이가 날려야죠. 되세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에서 유형자산 처분하면 유형자산 날리잖아요. 그죠? 그럼 차량 운반구 차변에 있는 거 대변으로 날리고요. 1,500만 원. 이렇게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날려야 차량 운반구 1,500 날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300 날리고.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반대쪽 태세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 반대편으로
300만 원. 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뭐냐면은요, 이게 부가가치세가 없다라고 해봐요. 부가가치세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부가가치세가 없다. 부가가치세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지금 얼마에 팔았냐면 1,300만 원에 팔았죠? 그죠, 여러분들? 1,300만 원에 팔았는데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1월 말에 지급 받기로 했대요. 그럼 분계가 이렇게 끊기잖아요. 현금 500만 원. 되시겠어요? 현금 500만 원? 그 다음에 1,300에 팔았는, 부가세 무시하시고, 일단. 1,3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현금 받았으면 나머지 800만 원은 여러분들 외상으로 판 거죠? 그럼 이제 미수금 잡히겠죠? 차량을 판 거니까. 미수금 800. 그러면 여러분들 이 차량의 장부 금액 얼마짜리예요? 차량. 1,200만 원짜리죠? 1,500만 원 취득해서 300만 원까지 까였으니까 장부 금액은 1,200만 원짜리 차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1,200만 원짜리 차를 내가 1,300만 원에 판 거죠. 부가세 무시하시면. 그러면 1,200짜리를 1,300에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0만 원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이제 부가가치세 추가할게요. 자, 그러면 부가세는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제 부가가치 추가하겠습니다. 빨간색.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자,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자,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받을 것 있죠? 받을 것. 우리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상대방한테 뭐까지 받아야 돼요? 부가가치세까지 받아야 돼요. 부가가치세까지. 내가 판매자니까 여러분들 1,300만 원에다가 130만 원까지 받아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받을 거는 1,300만 원에다가 부가가치세 그렇죠. 130만 원까지 받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받을 거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을 건 1,430만 원이에요. 되세요? 근데 여기 500만 원 다시 이걸 이렇게 하면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500만 원 현금 이건 똑같아요. 맞죠? 그러면 1,4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00은 현금으로 받았죠? 이해되세요? 그럼 나머지 930만 원을 내가 외상으로 한 거예요. 외상으로 판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130만 원만큼 미수금 얹으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받을 게 부가가치세까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좀 받을 게 부가가치 더 들어오는 거예요. 130만 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130만 원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부채니까 부가세 예수금 잡히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 이만큼 잡히겠죠. 부채잖아요, 여러분들. 부가세 예수금. 이건 아마 분계 끊으면 컴퓨터가 잡을 거예요. 130만 원. 되세요? 일단 여기까지는 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까지 받아내야 되니까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럴 때는 잘 보세요. 그러면 받을 거는 여기 받을 것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숫자를 받아야 되지만요. 이 중에서 내가 먹는 건 얼마예요? 그죠? 1,300만 내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건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에만 먹는 거잖아요. 요 130만 원은 세무서에 낼 거고요. 낼 부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구할 때는 절대 이 부가가치세 내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하고 비교하시면 얘는 제외하고 장부금액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다시 내가 상대방한테 받아야 될 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구할 때는 130만 원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부채라니까 부채. 세금 내가 먹는 게 갖다 내야 돼요. 그럼 이 세금을 제외한 1,300만 원하고 장부금액하고 비교해서 처분 이익하고 손실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요거하고 장부금액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추가가 되는 게 딱 두 가지죠. 받을 거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받을 거에 부가가치세 더해지고. 그럼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고, 그렇죠, 이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씩 끊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럼 얘는 일단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혼합입니다. 왜 혼합이냐면 감가상각자산을 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금 이렇게 걸면 커서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외상이나 이런 거 걸면. 혼합. 그럼 여러분이 당황하시는 게 뭐냐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을 알아서 끊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이걸 따지면 여기 위로함이 얘는 끊어요. 얘는 잡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변으로 제품 판 거 아니잖아요. 차 판 거죠, 차. 그럼 대변으로 요거 날려, 차량 운반고 1,500 날려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서 차량 운반고를 빼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차 날려야지. 되셨나요? 그럼 1,500만 원으로 날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실까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객 날려야지, 차변으로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서 끊었던 분기의 부가가치세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살짝.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300만 원. 요거는 무조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죠? 이거 우리 일상적으로 유형자산 감가상각자산 처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자산 처분하면 받아야 될 게 부가가치세가 이제 포함된 금액을 받아야 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내가 받아내야 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이제 있으니까 요거 제가 네모친 요거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죠. 맞죠? 이거 계산하시면 1,43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중에서 500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93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되실까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실제로 이렇게 냈었어요. 500. 500인데 우리가 받아내야 될 건 1,300에다가 부가가치세 1,130만 원까지 합친 금액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430만 원. 맞죠? 근데 문제에서 500은 현금으로 받았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500 빼요. 그럼 나머지 930만 원이 외상으로 판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차 팔았으니까 예, 미수금이 되죠, 미수금. 되셨나요? 930만 원. 차변에 미수금. 530만 원. 요게 받을 건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아야 됨이 핵심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그러면 이 차는 1,200만 원짜리 차죠. 장부 남아있는 게.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먹는 건 요 금액을 먹는 거지 요 금액은 내가 먹지 않아요. 받을 건 얘 전부 다 받아내야 되지만 내가 팔았으니까 이익하고 손실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건 동그라미 전체지만 내가 처분 이익하고 손실 구할 때는 내가 먹는 것하고만 비교해야 돼요. 요거는 세무서에 갖다 낼 부채고요. 알죠? 그럼 1,200만 원 남아있는 차를 내가 순수하게 먹는 건 1,300만 원만 내가 순수하게 먹는 거니까 100만 원만큼만 이익 본 거죠. 되셔요? 그럼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대변태생이죠.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끊는 거예요. 여기가 난이도 진짜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 메인 매출 점 비밀 끝나면 얘 띄울 거거든요. 몇 회차 나왔는지. 맞죠? 띄울 거예요. 그거 계속 푸시다 보면 감 잡혀요. 알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 처분 분계에다가 받을 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거랑 그 다음에 처분이익하고 손실구할 때는 예, 내가 순수하게 먹는 것하고 장부금액하고 비교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죠? 처음이라서 처음부터 이거 잘하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알죠? 원래부터. 알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예, 원래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예,